자, 교재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가 안 써져 있는데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 자, 정보기술 자격 ITQ 자격 소개 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시험 과목 아래 한글, 한셀, 한쇼, MS 워드, 한글 엑셀, 한글 엑세스, 한글 파워포인트, 인터넷 이렇게 이제 ITQ 시험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아래 한글이랑요, 한글 엑셀이랑요, 그리고 한글 파워포인트 이렇게 세 과목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시험은 60분 안에 시험을 보는 거고요. 60분 안에 시험 보시는 거고 등급제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A등급은 400점에서 500점 그리고 B등급은 300점에서 399점 C등급은 200점에서 299점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이거 시험을 100점으로 점수 환산하면요 80점 이상이면 A등급이고요 60점 이상이면 B등급 나오는 거고요 40점 이상이면 C등급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락만 면하면 자격증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공부 좀만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자격증은 나올 수 있어요. 이때 A등급을 세 과목을 다 받으면 마스터라는 자격증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4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쭉쭉 넘겨볼게요.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볼 거냐면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122페이지 굳이 안 보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굳이 안 보고 앞에 거 보셔도 돼요. 자, 실제로 올해 10월 달에 나온 시험지입니다. 시험지는 A3 용지에 이제 한 면에 2개씩 해서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요건 좀 갈라놓은 거라 A4 용지 기준이고 뭐가 됐든 첫 장에는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요. 수험자 유의사항은 컨닝하지 말란 얘기. 그리고 저장을 할 때 그 제목이랑 이런 것들 확인하라고. 그리고 고의로 뭐 컴퓨터를 부시지 말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이 답안 작성 요령부터가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답안 작성 요령에는 별도의 점수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안 하면 실격 처리가 돼요. 꼭 하셔야 되는 아이고요. 넘어가게 되면 기능평가 150점 1번 문제가 나오고 문제는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50점으로 스타일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스타일이 어떤 기능이냐면 글꼴이나 글자 크기, 모양, 색깔을 세트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기능인데 그거 50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표 100점짜리 문제고요. 표랑 차트 각각의 50점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만드는 게 두 번째 문제. 그리고 기능평가 150점 역시 수식이 40점 요거 일일이 그리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110점으로 도형을 그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싹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혼자 200점짜리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작성하는 거. 이거 다 몇 분 안에? 60분 안에 다 만드시는 게 시험 문제세요. 양이 꽤나 되죠? 네. 네. 이거를 60분 안에 다 하셔야 돼요. 양이 꽤 되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생각보다.
기능도 기능이지만 요거를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자 연습을 조금 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ITQ 자격증반에 들어오시면 타수가 늘어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라는 게 쫓아오니까. 그래서 대부분 타수 늘리고 싶으시다면 자격증 시험 보시는 거 좋아요. 괜찮죠? 네. 자, 그럼 오늘은 가볍게 여기 스타일 1번 문제만 풀어볼 거거든요. 답안 작성 요령이랑 스타일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14페이지. 선생님 여기. 자, 그러면 제가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느라고 이걸 질문을 한 건데, 그럼 아예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한글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거 다 닫아버리고요. 네. 다 닫아버리세요. 자, 바탕화면에 한글 찾으셨어요? 네.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설명을 할 때 좀 메뉴 명칭들을 좀 외우고 계셔야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명칭부터 좀 다뤄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빈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제목 표시줄은 우리가 저장을 하면 이 자리에 저장된 이름이 표시된다 해서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한글 2016 버전은 저장을 하고 나면 이 자리에 저장한 위치도 같이 표시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파일이라고 있죠? 요거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파일 탭. 제가 저장을 할 때 원래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걸로 쓰기도 하는데 저는 저장할 때 이거 파일로 쓰거든요. 그 이유가 웬만한 프로그램들이 다 저장하는 버튼은 파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파일로 하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장할 때 이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편집부터 도구까지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리본 메뉴. 자, 이 리본 메뉴에 글자 한번 눌러보실까요, 선생님들?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쭉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셨나요? 네. 그러면 아래쪽에 그림 변동하시죠? 네. 여기를 기본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기본 도구 상자입니다. 각각의 메뉴 명칭에 어울리는 도구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다루게 될 메뉴는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 이렇게 5가지 배울게요. 보안 검토 도구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도구 상자 아래쪽에 보면 얇게 깔려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를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서식 도구 상자. 자, 여기 서식 도구 상자에서는 정말 많이 쓰고 자주 쓰는 기능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저장이라던가 불러오기라던가 되돌리기라던가 아니면 글꼴 크기, 모양, 색깔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한글 문서는 문서를 만들 때 쓰는 거, 글자가 굉장히 많은 문서를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글꼴 크기, 모양, 색깔 바꾸는 게 아예 애초에 나와 있습니다. 글꼴 크기, 모양, 색깔 바꾸는 거를 다 통틀어서 서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자, 여기 흰종이 이 부분 편집창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편집창. 편집창이 지금 선생님들이랑 저랑 좀 다르죠? 네. 이거가 제가 이제 확대 조금 축소를 해놓은 상태라서 창이 다른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가 편집창. 자, 편집창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편집창 안에는 용지가 A4 용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멀리서 볼 수도 있어요. 얘를 위에 메뉴 보기에서 처리합니다. 우리 메뉴 한번 보기 클릭해 보실까요? 글씨에다가 했나요? 자, 그럼 오른쪽에 100% 폭맞춤 쪽맞춤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 쪽맞춤이라는 글씨 찾아서 클릭해 볼게요. 오른쪽 끝에 쪽맞춤 누르셨나요? 네. 그러면 용지가 멀리서 보여요. 편집창에 용지가 전체가 다 보이죠?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아, 한쪽으로 기우는 건 괜찮습니다. 쪽맞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쪽맞춤. 쪽맞춤. 폭맞춤. 쪽맞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폭맞춤 한번 눌러볼게요. 폭맞춤. 그러면 가까이서 보여요. 내가 글자를 쓸 때는 가까이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땐 폭맞춤을 쓰고요. 내가 좀 전체적인 모양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인쇄되기 전에 상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쪽맞춤. 그리고 100%를 누르면 살짝 멀리서 보여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뭔지 다 아시나요? 네.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려보세요. 이게 휠이에요. 이 바퀴를 휠이라고 합니다. 휠을 아래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용지가 작아지죠. 멀리서 보이게 되고요. 네. 휠을 위로 굴리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렇게 이 버튼 대신에 마우스 휠 가지고도 다룰 수 있습니다. 참고로 컨트롤과 마우스 휠 기준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쓰여요. 하다못해 인터넷 창도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굴리시면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먼저 떼고 선생님 여기다 클릭 먼저 할까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휠 뭐예요? 휠? 그게 휠이죠. 굴려보세요. 자, 먼저 컨트롤 떼고요. 여기다 클릭 먼저 하고요. 떼요. 클릭만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이 뭐예요? 휠이? 그거 아니에요. 바퀴가 아니에요. 아니면 마우스를 흔들지 말고 휠을 굴리세요. 되죠? 요놈이 휠이에요. 자,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편집창까지 했고, 자, 편집창에 보시면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 위에 꺽쇠가 있어요. 요거는 여백을 표시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서를 만들 때는 위에 3.5, 아래 3cm, 왼쪽에 3cm, 오른쪽에 3cm를 여백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주냐면 실제로 선생님들 깜지 써보셨나요? A4 용지에 깜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안 읽혀요. 문서를 어떻게 만들 때는 대부분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프로그램이 위에 3.5, 아래 3cm, 왼쪽에 3cm, 오른쪽에 3cm의 여백을 주고 있고요. 그 여백을 표시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글자가 써진다 안 써진다? 안 써진다는 얘기예요. 요 안에서부터가 첫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백 표시하는 거 아래쪽에 보면 파란색과 화살표 있죠. 요거를 문단보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문단보. 자, 이 문단보호가 글자를 쓸 수 있는지 글자가 써지는 부분인지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집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문단보호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자, 역시 메뉴 보기에 보면 바로 아래쪽에 문단보호 있어요. 네. 체크박스에 체크돼 있죠. 네. 요거를 클릭하면 안 보여요. 체크를 다시 하면 보여요. 그런가요? 네.
자, 이 문단부호가 켜져 있다라고 해도 실제로 인쇄가 되는 건 아니라서 켜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시험을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시험에는 엔터를 몇 번을 쳤는지도 중요해서 그 개수까지 다 외울 예정이라 문단부호가 켜져 있으셔야 돼요. 자, 키보드에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선생님. 자, 그럼 문단부호 계속 나오죠? 네. 이 문단부호가 없으면 글자를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1/1쪽 1단 6줄에 한 칸 문단 단어 1/9역에 삽입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상황선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말 그대로 상황을 보여준다 해서 상황선이에요. 1/1쪽은 내가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다면 3/3쪽이라고 써져 있다면 나는 지금 페이지가 총 3페이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6줄에 한 칸은 제가 엔터를 6번을 지금 쳐놔가지고 6줄에 한 칸이 나오는 거.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삽입이라고 있죠? 네. 요거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선생님? 수정 상태. 눈이 아래. 여기. 수정으로 바뀌죠. 네. 선생님들 글자 쓰시다 보면 수정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커서를 중간에다 놓고 입력을 하면 뒤에 있는 글자가 지워지면서 써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여기가 수정 상태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럼 글자가 지워지면서 써져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눌러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이 사용자가 엄청 많이 지우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바꿔요. 지울 건갑다 하고 바꿉니다. 그럴 때 요거 눌러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키보드에 보면 여기 6개 들이잡판에 인서트라는 키 있죠. 요게 이제 삽입과 수정 상태 바꾸는 키거든요. 요거. 이거 눌러서 바꾸셔도 돼요. 이게 한글에서만 이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한글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엑셀을 인터넷에서도 다루다 보면 이래요. 이게 수정 상태가 삽입 상태가 바꿀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이 인서트 키를 이용해서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한글은 보여서 다행인데 다른 장소에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상황선 오른쪽 끝에 요거 안 했다. 자, 오른쪽 끝에 보면 더하기 빼기 있죠? 네. 여기에도 확대 축소가 있어서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쓸 일은 없으니까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 끝났고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 14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성명으로 입력하여 답안 폴더, 내 PC, 문서, ITQ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험번호,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 실격 처리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시험을 볼 거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게 시험을 볼 때 파일을 인터넷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때 파일 이름과 전송하는 그 이름이 맞지 않으면 안 보내져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저장하는 이름과 저장 위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 위에 파일 눌러주실게요. 왼쪽 위에 파일 눌렀나요? 네. 그 다음 위에서 6번째에 보면 저장하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저장하기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름 저장하기라고 창 뜨죠? 네.
내가 저장하기를 눌러도 다른 이름 저장하기라고 뜨고요. 다른 이름 저장하기를 눌러도 다른 이름 저장하기라고 뜹니다. 원래 이래요. 자, 그리고 이 다른 이름 저장하기 창 안에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아이가 탐색창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을 주소창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라 한다고요? 여기는 내용창. 아이쿠. 내용창. 죄송해요. 내용창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내용상. 그리고 요 놈이 주소창. 여기를 뭐라 한다고요? 주소창. 자, 저장을 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저장하는 위치, 또 하나는 저장하는 이름. 그래서 저장하는 위치를 우리 어디로 하래요? ITQ로 하래요. 내 PC, 문서, ITQ. 그래서 여기 왼쪽에 탐색창에서 문서를 찾아서 클릭을 할 거예요. 문서. 근데 눌려 있으시죠? 네. 그거 알 수 있는 게 여기 주소창에 보면 마지막에 문서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건 제 거라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내용창에 보면 ITQ라는 폴더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 더블 클릭할게요.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면 여기 새 폴더라고 있죠. 네. 저희 폴더를 만들 건데 원래는 이제 여기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ITQ까지만 들어와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 학생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다가 다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새 폴더라고 있으시죠? 네. 새 폴더 클릭. 그러면 맨 마지막에 새 폴더 생기거든요. 파란색으로 됐다는 거는 블럭이 잡혀있다는 얘기고요.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글씨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기 전에 오른쪽 하단에 여기 A라고 써져 있는지 먼저 확인. 오른쪽 아래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여기 앞에 보세요. 보여요? 네. 여기가 A로 써져 있으면 입력하는 게 영어로 나와요. 한양키 눌러서 한글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쓰십니다. 여기 5번이지. 본- 안에 안 있고 중간에 좀 그건 상관없어요. 5번까지 써요? 아니요, 저는 이제 반이 많아서 5번 쓰는 거예요. 선생님 성함만 쓰시고. 잠깐만요. 자, 다 쓰셨으면 비어 있는 데다 클릭. 비어 있는 데다 아무 데나 클릭. 비어 있는데 아무 데나 클릭. 비어 있는데 아무 데나 클릭했어요? 네. 안 떠요. 안 뜨는 게 정상이에요. 이름이 맞네요, 이름이. 네? 4명이나 되네요. 맞아요. 우리 반 4명이나 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본인 성함 있죠? 네. 그거 폴더에다가 더블 클릭합니다. 폴더에다가요? 네. 본인 지금 방금 만든 폴더에다가 더블 클릭합니다. 글자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비어 있는 데다 클릭하고 여기다 더블 클릭합니다. 비어 있는 데다 클릭하고 여기다 더블 클릭합니다. 본인 성함에다. 내 거는 안 됐나 봐. 더블 클릭. 제 이름이 안 뜨는데 보세요. 기다리세요. 네. 성함 다시 쓰세요. 클릭을 먼저 해서 그래요. 누구. 네. 본 거예요? 연설문에서 들어오셨는데요. 선생님 성함을 비어 있는 데다 클릭하고 선생님 성함에 더블 클릭. 기다려. 자, 그거 맞아.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나오는 게 아주 정답이야. 네. 없어야지. 선생님 지금 저장은요. 없는 걸 만드는 걸 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저장이라고. 그럼 여기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으면 정상이에요? 아니요. 비정상이죠? 일치한 항목이 없습니다가 아주 정답이야잉.
자, 그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저장하는 이름, 또 하나는 저장하는 위치. 자, 위치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여기 주소창에서 볼 수 있어요. 주소창 맨 마지막에 보면 본인 성함 써져 있죠? 네. 그럼 위치는 지정 잘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 파일 이름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빈문서 1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거 지우고 거기다 클릭해서 지우고 2024 오늘 며칠이에요? 11월 12일. 11월 11일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씁니다. 파일의 이름이 파일의 이름이 숫자 8자리에 빼기 성함이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아직 수험 번호는 없잖아요. 그래서 날짜 8자리로 이렇게 쓰는 걸로 연습을 할 거예요. 저장. 파일 이름 다 쓰셨어요? 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저랑 지금 똑같이 썼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뒤에다가 제 이름 쓴 거 아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 이름을 얘기를 안 해드렸구나. 제 이름은 김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저장 눌러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제목 표시줄이라고 알려드렸던 부분에 보면 앞에 파일 이름이 2024 1112 빼기 본인 성함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C가 컴퓨터란 뜻이에요. 그리고 도큐멘트가 내 문서고요. 그리고 거기 뒤에 ITQ 써져 있죠? ITQ 폴더 안 그리고 본인 성함 폴더로 들어왔다. 요거 저장 위치를 요거 보고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장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폴더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혹시 또 ITK 안 보이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죠? 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첫 번째 질문 끝났습니다. 두 번째 할게요.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을 합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 굳이 확인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세 번째 거,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mm,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10mm, 제보는 0mm로 합니다. 그죠? 지문 찾으셨죠? 그거 너무 중요. 자, 요게 뭐라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를 여백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를 이제 작업창의 여백이지. 작업장도 맞는 얘기지. 어쨌든 자, 여기를 여백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백이 위에 3cm, 아래 3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에 몇 mm로 하겠대요? 10mm로. 왼쪽, 오른쪽은 몇 mm로 하겠대요? 11mm로 하겠대요. 자, 키보드에서 F7을 눌러줄 거예요. 키보드에서 F7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창이 하나 뜨는데 이름 뭐라고 떠요? 편집용지라는 창 하나 뜨죠? 자, 이 편집용지에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용지의 종류를 바꾼다던가 용지 방향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용지 여백을 바꾼다던가 합니다. 자, 저희는 용지 여백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20mm라고 되어 있죠? 위쪽에. 그거를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화살표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한번 해요. 아무거나. 그럼 숫자 바뀌고 파랗게 블럭이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10을 씁니다.
썼나요? 네. 자, 그러면 머릿말도 바꿔야 되겠죠? 머릿말 역시 10이에요. 옆에 화살표 누르고 10. 꼬릿말도 화살표 누르고 10. 아래쪽도 화살표 누르고 10 합니다. 다 10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세로? 네. 그 다음에 왼쪽이랑 오른쪽 있죠? 왼쪽은 11이죠? 화살표 누르고 11. 오른쪽도 화살표 누르고 11 써주세요. 만약에 탭키를 이용하신다면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릿말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걸 외우실 분들 그걸 외우셔도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10, 왼쪽, 오른쪽 11, 제보는 0mm 그대로. 자,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 꺽쇠의 위치가 좀 바뀌어요. 옆에 표시하는 위치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엔터 조금 쳐놓으신 분들은 엔터 지워주세요. 오른쪽 위에. 아니요, 너무 위에 건데 분이. 선생님 제가 열흘이 많이 안 돌아가요. 아까 이걸로 많이 생각했는데. 잘하셨어요. 선생님 엔터 해놓은 거 다 지우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읽어보면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에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페이지 구문 1페이지에 기능평가 1번, 문제번호 표시는 1, 2번 하게 되어 있고요. 2페이지에는 기능평가 2번, 문제번호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3, 4번입니다.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고요. 문제 번호를 표시하라는 말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린 총 몇 페이지 만들 거예요? 3페이지. 각각의 1번, 2번 페이지에다가는 1, 2, 3, 4를 번호를 써주고 마지막 페이지만 안 쓰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첫 번째 페이지죠? 1점 쓰고 엔터 5번. 1점 쓰고 엔터 5번. 2점 쓰고 엔터 2번 합니다. 됐나요? 자, 이거 엔터 몇 번 쳤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 번호를 썼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재에는 엔터 2번만 치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번 치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건데 이거 페이지 끝에 안 닿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엔터를 치는 게 아니고 페이지를 강제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누르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아래쪽 걸로 쓸 거예요. Alt Shift Enter. 자, 컨트롤 엔터와 페이지 컨트롤 엔터와 Alt Shift 엔터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페이지 나누기를 이용하면 얘가 한 개의 세트로 인정을 합니다. 한 개의 세트로 인정을 하고요. 구역 나누기로 하면 각각 봐요. 이 페이지 다른 거, 저 페이지 다른 거, 요 페이지 다른 거. 서로 다른 문서로 취급을 합니다. 그 한글이. 그래서 이게 페이지를
추가하는 거를 원래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긴 하는데 저희는 아래 걸로 기준으로 배울 거예요. 구역 나누기로 해야 나중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기능 넣기가 편해서 이걸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눌러볼까요? Alt 누른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톡. 키보드에서는 Alt랑 Shift를 제외하고 컨트롤 Alt, Shift를 제외하고 누르고 있는 키는 없어요. 다 바로바로 떼셔야 돼요. 누르고 있으면 그냥 무한대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 왼쪽 하단에 이 슬래시 이쪽이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 되어 있나요? 네. 근데 그거 안 Alt, ALT, 요게 Alt, 그리고 Shift, 그리고 엔터 톡. 잘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 3, 4번이에요. 3점 쓰고 엔터 5번, 4점 쓰고 엔터 2번.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Alt, Shift, 엔터에서 페이지 또 추가해 줍니다. 나오는 게 없었어. 4점 쓰고 2번 Alt, Shift, 엔터. 자, 그러면 왼쪽 하단에 3/3중이라고 써져 있으시죠? 네. 자, 그리고 3번 페이지는 문제 번호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 안 쓴다고. 여기까지 해주면 답안 작성 요령이 끝나요. 저장 한번 누를게요. 파일 누르시고 저장하기 눌러줍니다. 눌렀나요? 왼쪽에 파일 클릭하시고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자, 아까는 저장하기를 눌렀을 때 창이 떴어요. 지금 뜨나요? 안 쓴다. 안 뜨죠. 안 뜨는 게 정상이에요. 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장을 한 번 하면 저장하는 위치와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아무것도 안 뜨는 게 맞아요. 그럼 저장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네.